민노총 하면은 네. 뭐 우리 국민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걱정을 넘어서 예. 과연 민노총이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이냐 조합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모든 것을 정치 투쟁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민노총 전 대변인 그러니까 대변인 하면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그렇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일종의 양심 선언이랄까 예. 이런 것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민노총은 민주당의 하청에 대해서 용역 투쟁을 해왔다.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민노총을 가장 핵심에서 또 민노총의 주장을 가장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자리, 전달하는 자리가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 핵심 자리에 있으면서 지켜봐왔는데 양심 선언을 한 거죠. 나의 노동운동 실패기 그리고 새로운 선택 이런 제목으로 양심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그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노총의 주류는 민주당 하청 조직이다. 맞는 얘기죠.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위한 용역 투쟁을 한다. 지금 뭐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 하잖아요. 퇴진 투쟁하는데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니 잘못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면서부터 퇴진 투쟁으로 아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퇴진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라는데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 다녔잖아요. 문재인 때. 예.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했냐 안 해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국제 룰회의에서 오염수 그걸 놔둔 걸 보고 퇴진 뭐 말이 되냐. 이 사람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평성대, 태평성대가 아니라 문평성대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주류인 조국통일파가 있답니다. NL계가 민주당 하청 계열화가 됐고 양당 중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중에 민주당 일방적으로 편 만든다 이거죠. 문재인이가 저는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은 나라를 편가르게 한 거. 그렇죠. 편가르게 한 거. 진영으로 갈라서. 또 두 번째가 잘못한 게 저 민노총하고 짝짝꿍 된 거. 우리나라 노동 이걸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거. 사실은 뭐 민노총이 촛불 시위를 거의 조직하다시피 했고 자금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 위에 대통령 위에 민노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쩔쩔맨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 진영으로 국민을 가른 거, 민노총 눈치 본 거, 또 김정은 뒷바라지 한 거. 맞아요. 순전히 문재인은 제가 보니까 죄가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죄가. 100개가 넘는다. 지금 양산에서 저런 나쁜 자가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지금 정호희 이번에 양심 선언을 보면은 정호희 씨네요. 정호희. 지금 금태섭 그 전 민주당 의원이 하는 새로운 선택 그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뭐 양심 선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말 다 돼요. 노란봉투법. 이분도 문재인 정권 때 200석 가까이 180석이죠. 뭐 정의당 하면 한 200석 되잖아요. 그때 하려면 얼마든지 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냐. 그거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고 하청업체랑 그 대기업이 직접 교섭을 해야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왜 이제 하느냐 말이지. 내가 봐도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또 용역 입법이다 하고 지금 노란봉투법도 이번 지금 정기국회에서 곧 처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난리 아닙니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우리나라 기업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뭐 또 얘기한 게 이 사람이 정말 실망한 거는 2012년에 통진당 부정 경선했잖아요. 그 막 짜고 뭐 돈 주고 받고 경선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실패를 느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또 운동권들이 조국 수호 집회한 거. 아니, 조국이 나쁜 놈이고 한 거는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국 수호.
윤석열 퇴진, 조국 수호 이게 맞냐 이거죠. 서초동 촛불 집회에 노조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완전히 우리 편과 나쁜 놈 편, 네. 상대는 나쁜 놈 이렇게 그렇죠. 악마화 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개딸이 여기에서 지금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네. 흑백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자꾸 좀 많이 좀 나와야 돼요. 예, 이분이 우리나라 민주노총을 이끌고 있는 게 NL 민족해방계열 세력하고 PD 인민민주노동해방계열 세력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NL계는 주체사상, 북한 주체사상 맹신하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PD 이런 사람들은 또 노동운동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노동해방 계급 철폐를 지금 철폐 뭐 이게 우리나라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조국 통일과 노동해방은 둘 다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데 이런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민노총이 또 이런 후진적인 운동권적인 노조 그 PD나 그 NL계 이런 사고 방식으로 투쟁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더 이상 소득 4만 불로 못 가는 게 이런 민노총의 방해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호희 전 민노총 대변인의 그런 양심 선언이 정말 민노총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변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테슬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라. 근데 노동이 이것 때문에 무서워갖고 못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와요? 제가 일론 머스크라도 못 오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가 노조 중에 제일 세잖아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변하지 않아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현재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 근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강성 노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또 문재인이가 그걸 또 키워줬습니다. 강성 노조라는 독버섯에다가 물 주고 비료 주고 잘 키웠어요. 지금 노란 봉투법이 강행 처리가 돼가지고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민주당과의 협치를 주장하고 있고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는 상황에서 또 바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처리가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 해먹기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죠. 뭐 1년 12달 파업할 텐데요. 파업 조장법입니까? 아무리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안 하는데요. 예. 그럼 마음대로 파업하는 거죠. 자기한테 손해가 없는데. 예. 그리고 대기업이 자기 직원들하고 노사협상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하고도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민노총 전 대변인 정호희 씨의 이런 양심선언 정말 본인은 배신자라는 그런 비판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뭐 이분이 정치권에 지금 발을 들여놨다고 해서 이런 비판을 했겠습니까? 나와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그 거죠. 민노총에서 나와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정말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말하는 진짜 배신자는 그 노동단체 민노총을 팔아먹고 민주당 쪽이나 끼웃거려서 공천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진짜 배신자다. 새로운 선택이 얼마나 큰 기대가 있어서 이분도 가서 거기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에 참여해서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정호희 씨의 양심 선언 민노총한테는 뭐 뼈아픈 지적이 되겠습니다만은 비수가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시원한
한 줄기 소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자꾸 양심 선언하는 분들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나라가 진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이 민노총 같은 단체가 이게 제대로 이게 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경제, 사회 뭐 각계 이게 대화 채널에도 안 나오잖아요. 일방적으로 파업만 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정말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지난번에 뭐 회계 지출은 좀 공개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회계도 투명화하고 어떻게 보면 민노총도 정상적인 그런 노조 단체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말 민노총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